네, 안녕하세요. 약독 등판 약사입니다. 네, 언제나 그 최악의 영상 퀄리티를 자랑하는 등판 약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화질은 구리고 엉터리 촬영이지만 내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인 추석 한가인데요. 이제 저희 약국에 이제 그 명절 선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가격이 좀 있지만 좀 이제 보약, 가격이 좀 있지만 좀 이제 보약 라인,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영양제 라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저렴한 라인의 영양제, 이렇게 총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이제 보약 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걸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무난하다 생각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보약 라인인데요. 보약하면 제일 유명한 게 경옥고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서 그 4010가지의 방제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4010가지의 방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바로 경옥고입니다. 근데 일단 왜 강동 경옥고가 명약인지 그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네 가지 성분인데요. 첫 번째로 인삼, 그 다음에 생지황, 그 다음 복령, 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주 유명한 자양 강장제죠. 인삼 같은 경우는 뭐 보온 보기 작용을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뭐 기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이런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보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생지황은 열이나 혈을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어혈이나, 그러니까 뭐 혈액이 뭉쳐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혈이나 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음혈을 보호한다고 해요.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순환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열성 체질인 사람들 열도 꺼주고 열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일단 스트레스 완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완만한 이뇨작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고 완만한 이뇨작용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요. 일단은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준대요. 복령이 이제 소화기능이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요. 입맛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빼 마르시고 이러신 분들 있죠. 식사도 잘 못하시고 포약 개념으로 많이 챙겨 드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격 있으시고 건장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효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볼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체격이 건장하고 이러신 분들이 못 드시는 보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건위작용,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복령이. 그리고 이제 신경 안정 작용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또 이제 경옥고를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꿀인데요. 꿀은 일단 맛있어요. 감미료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일단 생각보다 먹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맛이. 일단 기운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고 해독 작용도 있고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엄청 풍부해요. 그리고 일단 뭐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제 이 네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보약으로서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3달 이상 장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요. 공복에 먹을수록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타액이니까 좀 흔들어서 드시고, 네, 요 정도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약 라인에서 두 번째인데요. 인테반이에요. 인테반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경남제약에서 나온 그 레모나 만든 회사 있죠. 자아생력이라는 제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테반 같은 경우는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하거엑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반 영양물질인데요. 이게 인테반이라는 제품이 제품화가 되려면은 그 기준이 통과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인테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품질 자체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엄청 까다로워요. 진짜 사람의 한국인의 태아를 태반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영양물질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하거 X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이게 바로 태반 영양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이 좀 들어있어요.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카페인도 들어있습니다. 무수 카페인 30ml 들어있는데요.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카페인이 막 몸의 대사를 늘려서 에너지를 뭐 고갈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올리지만 미래에 에너지를 갖다 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피로회복제와 다르게 자하고 X라는 우리 영양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영양분을 채워주면서 카페인으로 대사를 증가시켜버리니까 피로회복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호르몬성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 있죠. 자궁 근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유방암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태반의 호르몬 작용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태반의 수용성인 물질만 다 추출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대요.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상관은 없지만 굳이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태반 때문이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본적인 영양제 라인인데요. 오메가3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말만 하는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 사람들 먹으면 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어찌 됐건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가 돼가면서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메가6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메가6 비율이 높아지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 반응도 심해지고, 네, 그리고 심혈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데 확 높아져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토양도 오메가6 비율이 높다고 그러고요. 사료, 그러니까 거기에서 키운 사료 같은 경우도 다 오메가6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제제는 그 누구가 먹어도 좋습니다. 오메가3 하나 정도는 기본 영양제로 드시기 좋습니다. 두 번째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의 한 면역의 70% 정도를 장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 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 자체가 튼튼하면 일단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 면역이 장이랑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 정도 하나 먹어주면은 우리 장이 튼튼하면 영양분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더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영양제 하나 먹을 때 좋은 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을 그러면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영양제 일단 유산균을 고르는 꿀팁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유산균은 균수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딱 봐도 뭐 100억 마리, 200억 마리 막 이렇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 균이 많으니까. 그리고 보장균수라고 그러죠. 이거에 집착을 매번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균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런 근거가 있는 유산균 균을 썼나, 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듀폰 다니스코사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죠. 아니면 크리스찬 한센균주, 이런 것들 유명한 회사에서 나오는 균주가 일단 들어있는 특허 균주를 선택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잡균을 많이 넣어놓으면 균수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눈속임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를 많이 권해주지만 인터넷이나 이렇게 구매하지 마시고요.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이랑 상담을 해서 진짜 유명한 회사에서 근거가 있는 균주를 쓴 유산균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도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 상담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유산균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영국산이 가장 좋다고 이제 판별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명 제약 회사가 영국산 비타민C를 쓰고 있고요. 사실 뭐 예를 들면 경남제약, 뭐 유한양행, 뭐 고려온단 다 뭐 영국산 비타민C를 쓰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성비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타민C 1000ml고 영국산이고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개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또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타민 C나 D는 개체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함량만 보고 가성비 따져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어르신들 그리고 일단 비타민 C라고 하면 다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비타민 C 자체 원료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접근성도 높습니다. 대학생 분들이나 그냥 일반 학생들도 선물할 수 있는 그냥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으로 비타민 D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섭취를 못하는 영양제 중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잘 못 쐬요. 일단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비타민 D 권장 함량이 좀 낮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한 비타민 4000에서 한 5000IU 정도, 이 정도를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알약 같은 경우를 잘 못 삼키시는 분들은 요즘 비타민 D 제형이 엄청 다양합니다. 씹어먹는 타입도 있고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방울로 떨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비타민 D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함량 같은 걸 고려해서 가성비를 보시고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어떤 데 효과가 있냐? 일단은 면역력에도 좋고요. 일단 관여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고. 왜냐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거든요. 비타민 C, D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아까 보약 라인, 이제 광동공업고 그리고 자아생약, 경남제약에 이 정도 보약 라인이 있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오메가3나 유산균 정도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균은 균수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균주를 썼냐, 어느 회사 균주를 썼냐를
약국에서 상담해서 구입하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렴한 라인이 비타민 CET 이 정도입니다. 저렴하고 그냥 접근성이 높은 그런 무난한 영양제로 비타민 CET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선물하면 좋은 영양제 편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여기까지 등판 약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아, 예뻐요. 아또